불임은 1차성과 2차성 불임으로 나뉜다. 1차성 불임은 한 번도 임신을 한 적이 없는 경우. 네, 2차성 불임은 그 이전에도 임신을 임신을 경험이 있는데 되지 않은 경우. 네네네. 집중하셔야 돼요. 자, 부부 중에 10쌍 중에 몇 쌍이 지금 불임이다? 두 쌍. 쌍. 자, 그런데요, 아까 말했던 건 2쌍이지만요, 아까 남편이든 아내가 불임이 되는 경우 따로따로 30%, 둘이 불임인 게 10%. 맞죠? 자, 근데 따로따로여도 한 사람만 봐요? 두 사람 같이 봐요? 두 사람 같이 본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2쌍이어도 4쌍 같은 2쌍이죠. 이해됐나요? 그리고 10명 중에 4명이니까 엄청 퍼센티지가 많은 거예요. 저는 앞으로 향후 10년 안에 제가 개인적으로 볼 때요, 우리 원장님들이 이 틈새 시장을 노리면서 지금 이걸 공략해 보는 거예요. 이걸 공부를 열심히 해서요, 인터넷에 저희가 자료 원하시는 분들은 그걸 드리거든요. 그러니까 임산부 뭐 사진 같은 거 저희가 갖고 있는 책에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그런 거 올린다든지 올려놓는 거지. 이제 불임에 대한 정보를 자기가 이거 외에도 수집할 수 있는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런 내용들을 그냥 블로그로 계속 올려놓는 거예요. 자료 좀 주세요. 네, 드릴게요. 네, 필요하시면 얘기하시면 드립니다. 메일에다가 보내드릴 거예요. 그걸 이제 하나씩 짜집기해서 자기만의 노트처럼 그걸 자꾸 올려놓으면 그 중에 인터넷 보다가 여기 테라피샵에 있는데 거기도 있는데 한번 가볼까 하는 사람이 분명히 있을 수 있거든요. 나라면 한의원도 가보고 거기도 가볼 것 같아요. 가서 얘기나 들어보자. 근데 가서 얘기 들어봤더니 생각외로 한의원보다 더 디테일하게 알고 있어. 전문 지식을. 어떤 음식을 먹어야 되고 어떤 운동요법이 좋고 그거의 분류에 대한 한의학적으로 어떤 문제 때문에 장부에 어떤 소통이 안 돼서 생긴 그 부분을 테라피로 안전하게 우리가 관리를 해주고 그리고 먹는 음식도 운동요법도 같이 병행하고 남편하고 소통하는 관계도 우리가 커뮤니티 할 수 있다 없다. 그리고 마지막에 남편도 같이 테라피를 같이 병행해서 하면 최대한 높은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 안전하다라는 거예요. 그거를 극대화시켜서 너희가 설명을 충분히 하면 대부분 다 이루어질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10년 사이에 3.7배 불임 진료가 증가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제 이게 5년 전 자료인데 지금은 더 많이 늘어났을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틈새 시장을 노려본다면 저라면 이 틈새 시장이 우리가 산후조리원 지금도 잘 안 되지 않고 잘 그래도 되거든요. 그나마 다른 데에 비해서 걔는 안전하고 어떻게 해요? 맨날 손님은 규칙적으로 들어와요. 처음에는 안 그랬거든요. 근데 지금은 그게 되게 편안하게 자리 잡았죠. 이것도 마찬가지라고 저는 봐요. 이게 자리만 작게 시작하면 사이드로 이걸 메인으로 두는 게 아니고 지금 하면서 거기다가 예를 들어서 자기 샵에 난임 불임 해가지고 프로그램 이렇게 크게 말고요. 조그맣게 해가지고 하나를 딱 이렇게 저희가 난임 불임 해가지고 그 데이터가 있어요. 그 원하시는 분은 복사되어 있는 거를 거기다 붙여놓기만 하면 돼요. 혹시 모르는 일이에요. 엄마가 관리를 받는데 우리 애가 난임이래. 막 걱정을 하고 있는데 여기서도 난임해? 내가 일일이 설명하지 못하지만 그래요. 저희가 이번에 새롭게 개편을 해서 한의학적으로 문제가 있는 부분을 그 부분하고 연결해서 수정 테라피라든지 제가 관리하는 여러 가지 방법들을 동원해서 최고로 좋게 만드는 그 해결 방법을 공부하고 왔어요. 그래서 이렇게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한번 상담하러 오세요 하면은 그렇게 시작이 되는 거죠. 하나씩 이해됐죠? 그렇게 하나씩 올리다 보면 나중에는 시간이 지나면서 그게 4개가 되고 그런 케이스가 좋아진 사례들을 내가 또 블로그에 측정해서 올리고 그렇게 10년을 본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 10년을 보면 분명히 나중에는요 다른 거에 걔가 메인이 되어 있을 수도 있어요. 그 메인이 된 것이 나중에 어떻게 될까요? 저한테는 정말 소중한 게 되는 거죠. 왜? 남들이 하지 않고 있는 걸 하고 있잖아요. 그 내용을 생각해 보시면 대단히 좋을 것 같아요. 자, 요 내용은 난항성 난포 증후군은 여성들의 난임의 가장 큰 원인인데 난임의 원인이 남성은 몇 프로라고 했죠? 30. 여성? 30. 쌍방은? 10. 네.
원인을 모르겠다. 30. 30%. 자, 원인을 모르는 사람들이 제일 답답하겠죠. 그래서 신인성이 제일 많은 부분을 갖고 있는 사람이 원인을 모르겠어. 뭘 해답이 있어야지 알 거 아니야. 양방에서도 안 나와. 한의원에서 얘기하는 거는 아까 말했던 우리 지금 하고 있는 그 방식대로 거의 비슷하게 하고 있거든요. 근데 우리는 더 디테일하죠. 한약 먹는 게 더 좋을까요? 아니면 그 직접적으로 기혈이 소통이 안 되는 그 몸의 신체를 아로마에 좋은 약재를 그 사람한테 맞춰서 안전한 거를 쓰고 그 기혈을 소통시키는 게 더 빠를 것 같아요. 우리가 하는 방법이 훨씬 더 빠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발빠르게 요양센터 한의원에서요, 전에는 안 하던 그런 형태로 변하고 있어요. 프로그램이 이렇게 저희 수정 테라피로 지금 하고 있는 분이 있는데 암 환자들이 줄을 섰대요. 하루에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소문이 나가지고요, 치료 효과를 되게 보고. 그래서 우리도 충분히 못하는 게 아니라 시작해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자, 남성 난임의 원인은 크게는 뭐라고요, 사장님? 청액 이상, 네. 보안 이상, 네. 내분비 이상, 여성의 불임의 원인은? 배란장애, 네. 난관 및 복막 인자가 약 30에서 40%. 네. 원인 불명이 몇 프로? 10에서 15%. 15%. 복합 인자가 문제가 있는 경우는 다시 또 10에서 15%. 되게 복잡 미묘하네요. 그쵸? 아예 뭐가 딱 규정이 돼서 이건 이렇게 하세요, 저건 저렇게 하세요, 그러면 되게 편할 텐데 말이에요. 자, 다낭성 난포 증후군은 우리 원장님 얘기해 보실까요? 어떻게 해서 다낭성 난포 증후군이 생기는 거죠? 한 번에 여러 개의 그러니까 난소에서 난포가 여러 개가 배출이 되면서 그걸 한 번에 다 자라게 하려다 보니까 성숙지 못하게 네. 자라게 돼서 그게 이제 배란이 안 되고 네. 에스트로겐이 과도하게 분비가 되면 여러 개를 키우려니까. 네, 그죠? 나중에 호르몬 불균형이 와서 남성 호르몬 증가가 된다는 거. 그러니까 에스트로겐이 많이 증가되면요, 밸런스를 맞추기 위해 남성 호르몬이 맞아요. 증가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은 호르몬 문제점들을 일으키는 게 다낭성 난포 증후군이다. 그럼 해결 방법은 제일 쉬운 게, 사장님? 다이어트. 자, 비만이 되는 경우가 대부분 다낭성 난포 증후군의 원인이 되기 때문에 다이어트를 하면 몇 프로? 자기 5%가 몸무게 5%만 음식 조절을 하고 운동 조절을 해서 5%만 저감을 해도 어떻게 된다? 몇 프로 효과를 본다? 50%. 50% 이상의 효과를 볼 수가 있다. 자, 복부 비만의 난임은 크게는 지방형과 기혈형으로 나뉜다 그랬죠? 자, 기혈형은 어떤 특징을 갖고 있다고요? 많이 먹지 않아도 원기가 거해서 몸의 대사능력이 떨어진다. 네. 네. 자, 지방형은? 음? 지방형은? 음식 과다 섭취로 인해 체내에 담이 많이 쌓인 네, 맞아요. 상태. 자, 대부분 다낭성 난포 증후군은 어디에 들어가는 거다? 지방형. 네, 기혈형들은 대체적으로 이게 지방형들은 이렇게 몸이 배가 어떻게 될까요? 딱딱해요. 따글따글해요. 그쵸? 셀룰라이트가 속 안에 응집돼가지고. 근데 기혈형은 어때요? 물컹물컹하면서 커요. 늘어지고. 그렇죠. 크면서 물컹물컹해요. 자, 남성 불임과 여성 불임의 원인은 아까 전에 한번 했으니까 넘어가고요. 여성과 남성의 좋은 음식은 같이 동시에 쭉 한번. 자, 토마토, 콩, 또 허브차. 올리브유, 닭고기, 양파, 홍삼, 밤마늘. 네, 이런 것들의 음식들을 충분히 섭취했을 때 효과가 좋습니다. 자, 제철 과일의 야채를 충분히 섭취하는 거, 색깔푸드 음식을 먹는 건요, 암 치료뿐만 아니라 우리 건강의 모든 장기에 조절을 해주는 역할을 하니까 색깔푸드 음식을 몇 접시? 하루에 2접시. 그리고 견과류를 뿌려서 올리브유를 뿌려 먹으면 그게 가장 좋은 음식 식단이다. 자, 여성 난임의 원인을 한의학적으로 구분을 했다고 했죠. 자, 간 기울형은 말 그대로 간 기울형 어떤 형이라 그랬죠? 어떤 특징을 갖고 있다고요? 과도한 스트레스. 정신적 스트레스로 인해 기가 울체. 네, 울체라는 게 이렇게 잘 소통이 잘 안 되면서 뭉쳐있다, 이렇게 뭉쳐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증상이 나타나는 것은 생리불순, 네, 생리전 증후군,
유방부, 부종, 한숨. 네, 이런 것들이 있죠. 자,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고객들이 오셨잖아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한의학적으로 공부한 내용의 얼굴빛을 딱 봤더니요. 약간 푸른빛을 띄어요. 그럼 푸른빛을 띠면 얼굴이 뭐라 그랬죠? 저희가 담. 간담이 안 좋은 사람. 이 간담이 오행에서 도와주는 게 뭐라 그랬죠? 신장과 방광이 도와주는 형태의 상생관계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간담이 안 좋다고 표현하는 것은 이미 신장 방광은 별로 좋지 않다 표현하는 것과 같다 안 같다? 같다. 같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자, 그러니까 그 상태에서 이분이 자기가 자기 걸 설명할 수도 있고 잘 설명을 안 할 수도 있죠. 그러면 우리가 이 난임에서는 뭐라 그래요? 자꾸 한숨이 쉬어지나요? 물어볼 수 있잖아요. 가슴이 자꾸 이렇게 생리 전에 약간 통증이 있거나 압박감이 드나요? 물어볼 수 있죠. 또 생리불순이 자꾸 언제부터 진행됐나요? 요거를 물어보는 단계의 요 증상이에요. 이해됐나요? 얼굴이 푸른색인데 그러면 내가 알고 있는 이거를 고객한테 물어봤더니 네, 제가 자꾸 한숨이 쉬어져요. 이게 생리 전에 가슴이 아파요. 그리고 가슴이 답답하고 자꾸 화가 나면서 우울해요. 아, 그러면 고객님은 간 기울형에 문제가 있으면서 난임이 생긴 경우예요? 이렇게 얘기하면 돼요. 그럼 해결 방법은 뭐예요? 간 기울형에 문제가 생기는 경우는요, 장기 중에서 신장과 방광이 도움을 못 줘서 생기는 경우와 연관성이 있기 때문에 간 기울형은 신장, 방광과 간담을 좋게 해주는 소통을 관리하는 게 제일 1차적으로 필요하고요. 그리고 산행을 해주면 되게 좋아요. 운동요법으로 걷는 거 있죠. 편안하게, 마음을 편안하게 하시면서 일주일에 한두 번 정도 짧은 거리 한 40분에서 50분 정도 빠르게 걷는 거, 그리고 일주일에 한 번은 산에 꼭 올라가셔가지고 운동요법을 병행해서 하시는 거, 이런 것들을 같이 하시면서 하시는 게 되게 좋은 방법이고요. 음식은 아까 말했던 거 건강식단에 대한 내용은 아까 얘기해줬죠. 난임 불임에 좋은 음식, 그리고 특히 간담형은 초록색 음식을 충분히 섭취하셔야 돼요. 이제 브리핑이 어느 정도 정리가 되셨나요? 네. 네. 자, 그리고 수정 테라피로 우리가 집에서도 빠르게 효과를 볼 수 있는 건 뜸 효과라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 가지고 가셔서 나중에 이제 효과가 조금 나타나는 게 느껴지시면 매일같이 뜸을 뜨는 건 뭐 하는 거다? 한약, 면역성을 자연스럽게 올려줄 수 있는 디톡스하는 한약을 먹는 것과 똑같다 이렇게 표현을 했거든요. 그래서 1뜸 2침이라고 했어요. 매일 하는 뜸은 부작용이 없고요. 몸의 기혈을 소통시키는데 가장 좋다. 침술은 너무 과하거나 너무 약하거나 할 수 있기 때문에 그걸 조절해줘야 된다. 이건 한의학 책에 나와 있는 내용들이죠. 자, 습담형은 어디가 딱딱하다 그랬죠? 아랫배 치골이 있는 데가 딱딱하다. 자, 대부분 습담형이 갖고 있는 특징이 비만도 갖고 있고 또 뭐 비만 때문에 대부분 나타내는 특징 간항성 난포증 염증을 갖고 있다. 자, 그리고 소화불량이 심하다. 이런 내용이죠. 자, 그러니까 습담형이라는 거 간 기울형, 간, 담 얘하고 두 개가 같이 복합적으로 있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있을 수 있는 일이죠. 생리불순도 있고요, 소화도 안 되고요, 몸이 무겁고요, 이게 소화가 안 될 때 속이 울렁거리고 약간 어지럼증이 있고 기운이 없고 그럴 때가 있어요. 요거랑 요거는 같이 올 수 있다는 거예요. 간담 이해되셨죠? 자, 넘어가 보고, 자, 어혈형은 한번 설명해 주시겠어요? 어혈형에 대해서? 자궁의 어혈로 인한 착상 장애로 발생하는 불임의 경우 전신의 혈액에 탁기가 생깁니다. 증상으로는 혈액 순환이 잘 안 되고 생리불순, 그로 인해 배란 장애나 착상이 잘 안 되는 경우 생리통이 극심하고 혈액이 덩어리에서 나오는 것이 특징입니다. 네. 개선 방법으로는 천연식품 그리고 수정 테라피요법, 복부의 매일 수정을 복부에 뜸을 뜨는 요법이 좋습니다. 네, 참 잘 읽으셨어요. 자, 이제부터는 제가 질문을 하면요, 요거를 순간적으로
손님한테 얘기하듯이 한번 풀어서 얘기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어혈형은 대체적으로 혈액순환이 잘 안 돼가지고요. 배란이 착상이 잘 안 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생리통이 혹시 극심한가요? 이렇게 질문을 하는 거죠. 처음부터. 그리고 혈액이 자꾸 생리통이 있는 사람들이 혈액이 거기가 탁기가 있으면서 덩어리진 상태예요. 그래서 어혈이 뭉쳐있다 우리가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천연식품으로 어혈을 풀어줄 수 있는 여러 가지 테라피 음식들을 먹고 수정 테라피와 그것들 같이 병행해서 하시는 게 되게 좋은 방법일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해볼게요. 자, 신어형을 한번 설명해 볼까요, 우리 원장님? 가장 주된 원인은 네. 신장과 자궁 생식기의 기능의 저하로 호르몬이 네. 부족하거나 배란이 잘 되지 않는 경우가 신어형입니다. 네네. 증상은 생리가 불규칙적이고 성욕이 없고 허리나 무릎이 시리며 아프고 소변이 잘 안 나오고 그러면서 이제 배란 장애가 유발되며 그 외에 어지럽거나 기울림 등이 같이 오기도 합니다. 네. 개선 방법은 그 신음을 보호해 줄 수 있는 음식을 먹게 되는데 진보라색 음식, 뭐 가지 같은 음식들을 먹어주고 하체 강화 운동, 자골 운동에 좋은 스쿼트 같은 것들을 해주면 신어형에는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그 다음형이 궁환형인데 신어형과 궁환형은 비슷한 기질이 있다고 했어요. 제가 아까 전에 간 기울형과 습담형이 비슷한 기질이 있고요. 예, 금방 얘기했던 신어형과 궁환형이 약간 비슷하다. 예, 얘는 쉽게 말하면 자궁이 차갑다. 근데 그런 사람들 자궁이 배가 차가워요. 그러면 그걸 물어봐야 되고 여름에도 추운 적이 있나요? 그러면은 궁환형이 들어가는 거야. 그 신어형은 뭐예요? 아까 말했던 것처럼 신어형. 신어형은 생리불순하고 무릎이 아픈지를 물어보고 허리 아픈지를 물어봐야 돼요. 그러니까 남성들 중에서 허리가 자꾸 아픈 분들은 어디가 안 좋은 거예요? 신장. 네, 신장이 안 좋은 거예요. 자, 신장 이식 수술을 한 사람은 신장이 더 좋을까요? 좋아질까요? 아니면 안 나빠질까요? 좋아하시죠. 더 약해지겠죠. 그건 당연한 이치죠. 이게 한의학적인 내용에 뒷받침이 되는 거죠. 자, 그러니까 기울임이 나왔다. 그럼 뭐예요? 신어형이에요. 그러니까 신어형과 궁환형이 복합으로 될 수 있다 그랬죠. 그러면 나는 아랫배가 차가우면서 허리도 아프고 무릎도 그렇고 귀도 자꾸 찡긋찡긋 왜 귀에서 약간 이명이 있고 그리고 이런 여러 가지 쉽게 말하면 추위가 자꾸 타고 이렇다. 그러면 두 가지가 복합된 거예요. 맞죠? 그러면 이 사람들은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게 뭐예요? 신장과 방광을 끌어올리는 것과 한의학적으로 폐와 대장경이 부족한 기운을 올려줘야 신장 방광의 기운을 올라가잖아요. 그러니까 팔다리, 특히 팔과 다리를 집중 공략해서 관리를 해주면 아주 좋겠죠. 모든 난임 관리는요, 무조건 전신 관리에 들어가는데 어디를 더 집중적으로 해주느냐, 어디를 좀 더 해주느냐, 그 차이가 거기서 결합이 되는 거예요. 조금 정리가 되죠. 맨 처음에 이 난임을 생각할 때 우리 원장님들이 우리가 병원도 아닌데 무슨 난임을 해 이렇게 생각들을 하시는데요. 생각의 차이예요. 자기가 어떻게 내가 이거를 풀어서 할 수 있을까를 고민을 좀 해보셔야 돼요. 그래서 블로그 작업이 되게 중요해요. 얘는 계속 쌓아 올리는 거예요. 자, 그래서 개선 방법은 몸을 따뜻하게 하는 음식을 계속하고 뜸 효과는 뭐라 그랬죠? 1뜸 2침이라고 했죠? 누구나 편안하게 효과를 증폭시키고 부작용이 없는 것은 뭐다? 뜸이다. 특히 이 가운데 복부에 아무것도 잘 모르겠다. 어디다 뜸 떠야 될지 그냥 복부에 뜸을 뜨시면 돼요. 자, 기혈 허약형. 자, 아까 전에 신어형하고 기혈 허약형하고 약간 비슷한 것 같기도 하고 이런 생각 들을 수 있어요. 약간 틀려요. 얘는 원래 체질이 약간 기혈이 허약한 상태에 있는 것도 있지만 아주 특수하게 과로가 누적이 돼서 생기는 경우를 얘기합니다. 자, 계리유산은 언제부터 언제까지 유산이 된다? 8주에서 10주. 네. 자, 유산이 2번 이상 되면 뭐다? 습관성 유산. 네. 자, 임신 전에 꼭 해야 될 검사는
자궁경부불협증, 유산, 자궁외 임신, 자궁근종, 당뇨, 고혈압. 네. 자, 하혈이 갑자기 임신 중에 됐다. 그걸 뭐라고 한다? 절박유산. 근데 심하지 않은 경우 얼른 어디로 가야 된다? 병원. 달려가서 병원에서 얘기하면 조치를 해줘요. 유산이 안 되는 그 주사약을. 자, 끝났습니다. 피니시네요. 오늘 그래도 어쨌거나 이렇게 쭉 했는데 그래도 제일 좀 간단하지 않았어요? 네. 근데 네. 경줄기 공부가 전혀 없는 분들은 이해가 잘 안 되실 것 같아요. 지금 이게 기초 공부는 그 경줄기약이라 해서 유튜브 채널에서 1강부터 7강까지 되어 있는 그 공부들을 조금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브리핑 내용이 조금 부족한 것 같아요 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브리핑 내용만 제가 한 번 더 찝어서 하는 거를 다음에 한 번 또 올려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수고하셨고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